예. 그럼 우리 재판부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고생 많으십니다. 네, 괜찮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 그래도 예, 오늘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죠? 네, 괜찮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그 미르 재단이나 K 스포츠는 일단 청와대 측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만든 재단은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런 문화융성이나 스포츠 관련돼서는 대기업에서도 하고 있는 재단이 많고요. 예, 예. 국가기관에서도 그런 하는 무슨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게 많은데 예, 예. 굳이 이렇게 별도의 재단을 두 개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네, 조금만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까 좀 말씀 올린 대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이 두 가지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두 가지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경제는 17개 지역에 17개의 어떤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맡아서 해당 지방의 특화된 사업을 대중소기업 협업 체계를 만들고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협업해서 그야말로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벤처 붐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융성도 사실은 산업 차원에서 이 문화가 기본이 돼서 이 산업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고 또 우리의 경우는 이 한류라고 하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경제 외교를 통해서 이걸 한번 확산시켜 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셨고 그래서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단은 있지만 정부 차원의 재단이 아니고 민간이 만든 재단을 통해서 정부와 협업해서 이 경제 외교를 통해서 한번 이 기업 가치도 높이고 국가 발전을 한번 기해보자라고 한 게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상 외교를 통해서도 하지 못했던 걸 하신 게 모든 순방 국가에 가서 그 해당 국가의 우리 한국 문화 공연을 해당 정상과 함께 보는 행사를 항상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또 중소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여러 시연회도 하고 제품 판매도 하는 기회도 가질 수가 있었고 또 많은 순방 사절단에 역대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들 가서 해당 바이어들과 1:1 상담도 하고 그게 문화가 뒷받침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공공재로서 기업이 주도가 된 문화재단을 만든다면 이 정부와 협업해서 특히 수출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게 당시에 상당히 많은 기업 회장들도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실제로 이게 잘 된다면 우리 이 기업의 발전이나 이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단 이외에 기업들이 출자해서 만든 재단이 꼭 필요하고 그걸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활용해서 앞으로 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좋은 취지에서 또 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큰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예. 이런 재단 만드는 기초가 되는 어떤 설계 그런 기한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기한문은 사실 그 기본 아이디어는 오래전부터 대통령께서 계속 그 연설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문화 가치 그게 이제 산업과 같이 융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신 게 있고 해서 그게 기본 바탕이 됐고 구체적인 재단 설립 계획에 대해서는 7월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 쌓여서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정경련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냥 연설만 하셨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실행은 안 될 거고 자, 이거 재단을 만들려면 출연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이런 기본적인 어떤 기초 보고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7월 달에 대기업 회장 개별 면담을 하고 7월 말경에 정경련에 이제 그 사실을 알리고 그때부터 준비를 정경련이 이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10월 달에 리크창 총리가 방한하면서 MOU 체결을 해서 급히 서두르는 과정에 정경련이 좀 준비가 덜 된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했죠. 구체적인 안은 정경련이 만드는 걸로 그 당시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제공을 하지만 그런 예, 기초 일은 예. 전경련에서 하는 것으로 예, 예. 아셨다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근데 전경련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은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주로 증인을 포함한 청와대 측에서 이걸 시급히 만들어라. 지금 리커창 총리 올 때 MOU 체결해야 되니까 급히 만들어라. 그래서 아주 그냥 급조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증인 말씀하신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7월 말경에부터 정경련이 준비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속도에 좀 차이는 있지만 10월 달에 한중 간의 문화재단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서둘렀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기본 준비는 정부가 주도해서 하기보다 정경련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 당시에 생각했었던 건데 시간이 워낙 급해서 정부가 많이 그 당시에 회의를 주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경련이 주도가 됐으면 전경련 인사들이 이 재단도 좀 관여를 해야 될 텐데 예. 실제로는 거의 관여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에 정경련이 참여하는 방안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인데 출연한 기업 대표들이 가서 하면은 간섭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 문화 전문가들 위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니, 문화 전문가를 꼭 그러면 청와대에서 임명해야 되나요? 왜 대기업 출연자들 의견은 왜 안 들으시죠? 일단 당시는 추천한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천한 걸로 그래서, 생각을 했다.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지금 주요 인사들은 대개 최서원 씨가 추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건 이번 조사 과정에 전 알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점을 제대로 못 챙긴 걸 전 상당히 책임감 그런 느낀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중요한 정책 시행 과정인데 그 재단 인원 구성이 대개 어떤 정부 인사도 아니고 출연한 정경련 사람도 아닌 지금 최소원이라는 어떤 말하자면 개인이 추천한 사람들이 전부 그 임원들이 됐거든요. 주요 임원들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 그 명단은 그 여러 문화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라고 대통령이 추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모르시는군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아까 저 중소기업 애로 해소나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지금 이제 피청구인인 대통령께서 많은 지시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근데 지금 저 피청구인 대리인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주로 복지재단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예. 그럼 복지재단 말고 지금 이제 청구인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예를 들면 KD 코퍼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블루케이라든지 아니면 플레이그라운드 이렇게 이런 기업체에 대해서 또 대통령께서 여기는 좀 지원해 주라라고 한 거 기억나는 기업체가 있으면 좀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쌀로 만든 빵을 그 만드는 기업체 이름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구속되기 전까지 기억을 다 했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하겠어요. 또 다른 데는 없으세요? 또 다른 데는 그 언론 보고 아마 어디 책을 보고 하신 건데 이 분뇨를 가지고 새로 재생하는 기술을 가진 농업 관련 거기도 기술자가 회사 이름은 기억 못 예, 하시고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건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전통 장을 만드는 업체인데 포항에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도 상당히 굉장히 우리가 어떤 새로운 독특한 장을 수출할 수 있고 이 K푸드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셔서 그 업체를 어디 전시회에 한번 참여도 시키고 한번 한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되게 언론을 보고 말씀하신 겁니까? 다 언론은 아니고 언론을 보고 말씀하신 거는 언론 어디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던 그 쌀로 만든 빵은 아까 언론 보고 말씀하셨다고 하셨고요. 예. 또 분뇨 문제는 저희도 어디서 보도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것도 예, 아마 그거는 언론 보도 그분이 같고요. 아마 책을 책을 대통령한테 보내셨던지 아마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예. 하여튼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더는 없으시네요. 예,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저 증인께서는 이게 이제 제가 질문으로는 마지막 예. 유효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피청구인께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하시는데 주로 하루에 한 10회 이상 통화를 하셨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그 통화는 주로 뭘로 통화하셨습니까? 휴대폰으로. 예. 근데 보니까 증인이 휴대전화를 좀 여러 가지를 쓰신 것 같은데요. 주로 업무폰이 원래는 한 개인데 두 개
됐습니다. 정책조정수석 이후에는 대통령과만 통하는 전화가 또 하나 더 있었고요. 그 전에는 업무품 가지고 대통령하고도 계속 같이 통화를 했습니다. 경제수석 때는 이제 업무 전화기로 예, 예. 또 하셨고 정책수석이 되셔서는 그 업무 전화기가 2대가 되셔서 예, 맞습니다. 전용 전화기가 예, 있으셨다는 예, 그런 예,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그건 업무 전화기니까 차명 전화기는 아니겠죠. 예, 압니다. 예. 또 차명 전화기도 쓰시지 않으셨어요? 안 썼습니다. 차명 전화기는 안 쓰셨나요? 안 썼습니다. 예. 예. 그러면 피청구인을 이렇게 대면하고 보고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까? 대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집무실에서 보고 받으실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 자주 그러니까 뭐 하루에 자주는 한 번 정도,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대면하시나요? 간헐적으로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간헐적으로. 번 정도라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화로만 통화하시면 예. 피청구인께서 지금 어디 계신지를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이건 왜 묻냐면 예. 그 지금 우리 소추 사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세월호 참사 당일에 지금 그 비서실장께서는 당시 피청구인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 이렇게 발언하신 바가 있고요. 또 우리 자료 보면은 그 보고서를 보내야 되는데 어디 계신지 몰라서 본관하고 관저로 두 군데로 보냈다. 뭐 이런 기록이 나와서 그러는데 증인께서 이제 자주 이제 보고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직접 대면하지 않을 때는 피청구인이 지금 어디 계신지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주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하니까 어디 계신지는 예, 모르고 그냥 모릅니다. 통화하시는 거군요. 그 관저에도 한번 가보셨나요? 본관 집무실 말고. 관제는 주로 대통령 1년에 뭐 생신 때 우리 비서진들 다 모이고 뭐 식사할 때나 아니면 딴 무슨 식사하는 상황이 있으면 갑니다. 그 관저에도 뭐 일하시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그건 저는 안 가봤습니다. 모릅니다. 안 가봐서 모르시고요. 예. 또 이렇게 서면복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서면 보고는 각 수석실별로 공식적으로 서면 보고하는 양식이 있고 항상 그렇게 합니다. 예. 그 서면보고라는 것은 그 전산으로 등록을 해서 예, 그 등록된 것을 부속실에서 출력해서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까? 예, 대략적으로 각 수석실별로 부속실로 메일로 이렇게 올리면은 대통령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루트 말고 별도로 서류를 말하자면 경제수석실이나 정책수석실에서 부속실을 거치지 않고 별도로 출력해서 따로 보고 드리는 경우도 있나요? 서면 보고를? 아까 제 말씀드린 정책 지시사항 이행 보고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이제 올려드리고 그런 경우는 그거는 정식 서면 보고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건 아무래도 직접 대면 보고하실 때 이렇게 드리는 예, 그런 그럴 거게 경우가 되겠죠? 있고 따로 이렇게 친전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기록물로 남는 정식 보고는 다 예.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예, 맞습니다. 등록해서 예, 보고하는 예, 그런 게 되겠네요. 예,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증인이 아까 증언하실 때 피청구인으로부터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에 임원이 될 명단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고 이거를 이제 알려주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그 명단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받으신 걸로 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만약에 전경련에서 임원 그 명단을 작성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증인이 채널이었기 때문에 전경련하고 증인을 통해서 보고가 됐겠죠. 예. 예, 그러고 아까 자료에 보면은 전경련에서 작성한 한류문화재단 설립 추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청와대나 이쪽에서는 이런 계획서가 없었는데 그 전경련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거기에 보면은 이 사진에는 9개 그룹이 참여하고 예. 또 설립 준비를 구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전경련에서는 이런 의사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미리 앞서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나갔기 때문에 이걸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정경련이 만든 그 문건은 아마 재단 설립을 서둘자라고 했던 10월 20 그래도 여하튼 이후에 그때 작성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여하튼 전경련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졌는데 예. 이미 이제 청와대에서 이걸 막 주도적으로 7월부터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주도적으로 임원도 임명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들의 그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되는 그거는 겁니까? 서로 논의하는 과정의 한 문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그 이사진 아까 여하튼 이거는 말씀드린 반영이 안 된 건 맞는 거죠. 어, 전경련 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 예. 청와대에서 주도적으로 임원 설정이나 이런 걸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리고 이 이사진에도 정경련이나 기업체 인사들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검토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안 됐다. 현실적으로 정경련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이 출연하고 이사진에 가서 간섭한다는 식의 어떤 이미지보다는 그냥 문화 인사들끼리 꾸리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증인은 그 피청구인 지시에 따라서 그 대상자들에게 그 개별적으로 임원 통보를 했는데 그들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좀 이상하다 예, 예.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정호성에게 비선 실세 뭐 지금도 있냐 뭐 이런 취지로 물어봤다고 하셨죠. 예, 예.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그 아까 회의록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는데요. 증인께서는 거기에 보면은 그 회의록 그 2016년 2월 26일자 회의록입니다. 그때 참석자가 그 정현식 K스포츠 사무총장이 있었고요. 그때 이 사항은 VIP께 보고하지 말아달라. 이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그 문서가 이상하다. 내가 보고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만은 아까 그거랑 같이 보면은 그 증인 생각에는 이게 비선실세가 있는 거를 인식하셨기 때문에 정현식이라고 하는 그 사무총장이 그 뒤에는 비선실세가 있으니까 이 상황은 VIP께 보고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 비선실세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상황이라서 근데 제가 그럼 이 문서가 그러면 회의록이라고 해서 나온 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회의록 제가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그 회의록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두 가지 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미르 재단하고 이번에 K스포츠 재단 두 개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일반 재단법인의 설립하고 운영하는 행태하고 이 미르 재단하고 K스포츠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예. 일반 재단의 경우에는 원래 출연하는 사람들이 출연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 이사들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사들이 출연 재산을 기초로 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재단법인이라는 게. 그런데 이거는 기록을 보면은 지금 출연하는 대기업들은 설립 출연만 하고 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운영은 그 이사는 피청구인이 지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운영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기록에. 그게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이 재단을 운영할 생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 재단 운영은 그 재단이 하는 거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차원이었습니다. 그 예산을 지원할 생각이었습니까,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재단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록을 보면은 이 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거냐 이런 데서 예. 대기업들은 출연을 해서 끝을 내고 앞으로 이 운영은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할 생각이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모르십니까? 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면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10월 달에 설립했기 때문에 정부 예산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앞으로 향후에 이 재단을 계속 운영할 생각이었을 거 아닙니까? 설립할 때는 그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이게 통상하고 틀리는 것이 통상은 출연자가 이사를 선임하고 그 이사들이 출연 재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출연자들은 설립해서 끝을 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이사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은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형태의 재단이 이런 형태의 재단이 있는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부 예산 가지고 운영한다는 계획은 전혀 아니, 없었습니다.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출연 재산을 가지고 운영할 생각이었어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 올린 대로 정부하고 같이 협업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 그 해외 순방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그 미르재단도 만약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재단 사업과 또 정부의 어떤 사업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동상의 그 재단의 설립이나 운영 형태하고는 좀 달라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KD 코퍼레이션 그거는 기아 자동차에 아까 일부 납품을 하고 있었다는데 기아 자동차의 하청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아까 그 주신문 사항에서는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예. 기아 자동차 자체에 납품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기아 자동차의 하청업체에 납품을 하고 네, 있었던.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가 한 가지만 예.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에서 혹시 압수수색할 때 증인의 그 댁에서 무슨 대응 문건이라는 이런 문건이 예. 같이 압수가 됐습니까? 예. 그 대응 문건은 증인이 어떻게 가지고 계시게 된 겁니까? 검찰 조사 과정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 보좌관인지 비서가 당시에 이 돌아다니는 문건을 하나 저한테 줘서 제가 그냥 단순히 받아서 집에 갔다가 그 압수된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내부에서 그게 작성이 된 겁니까?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정확한 소스는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증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은 이 재단이 지금 두 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문화재단인 미르와 이제 K스포츠가 있는데 예. 그 증인이 그 재단의 설립 목적을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아까 길게 말씀하셨는데 예. 미르 재단의 설립 목적을 예. 말씀하셨지 이 K스포츠는 왜 설립을 했습니까? 그럼 예. 이 체육도 문화의 기청구인이 예. 말하는 이 K스포츠 재단의 설립 목적은 뭡니까? 문화 융성에 포함된 체육 발전으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체육도 결국 문화의 한 분야이고 또 이제는 뭐 비단 이 생활체육까지 다 함께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점에서 이 문화와 체육도 함께 본다는 차원에서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청구인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억은 전 잘 없습니다. 그 체육이 문화에 포함된다면 문화재단을 하나 가지고 다 하면 되지 왜 체육재단을 따로 설립을 합니까? 문화와 체육이 가지고 있는 또 이 각 구성원들이나 이런 서로 이질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따로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재단의 설립, 그러니까 전에부터 뭐 문화융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 구체적으로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을 증인에게 지시하거나 얘기를 한 것은 최초로 얘기한 것은 언제입니까?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몇 번 질문을 받고 기억을 되살려 봤는데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처음 이제 말씀하신 거는 2015년 2월달 메세나 창립 오찬할 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그때 있고요. 재단에 관한 얘기를 재단 했습니다.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하셨고 그 후에 어느 시점인가 한번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거는 하여튼 7월 달에 그 대기업 회장 개별 면담 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메세나가 2월에 있었고 이제 대기업 회장들 면담이 7월에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 증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선임 행정관에게 이 재단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한번 한 걸로 우리 선임 행정관이 한번 그렇게 그 진술했다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려고 했는데 아직 정확한 기억은 안 났습니다. 증인으로서는 그게 정확히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예, 예. 아마 대통령께서 그 재단 관련된 걸 한번 말씀하신 것도 같은데 그 우리 행정관이 그걸 이야기하니까 그 사실인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은 제가 확실하게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 비청구인이 재단의 설립이라든지 또는 인사나 또 특히 K스포츠 대자 재단은 그 운영에까지도 그 세세하게 지시를 했다고 이제 증인이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증인은 그 비청구인이 어떤 누구로부터 이러한 보고를 받아서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신지 그런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까?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제 소관 분야가 아니고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각 분야에서 제일 우수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추천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전달했습니다. 것을 예. 비청구인에게 확인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예. 지시하고 지시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행을 하기만 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 문화나 체육 관련된 인사들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스크리닝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했었습니다. 그 7월달 그 회장들 이 면담하고서 이 재단에 관한 얘기를 할 때만 해도 리커창 총리 방안으로 인해서 뭐 MOU 체결하기 위해서 재단 설립한다 이런 말은 없었던 거죠. 예, 그건 없었습니다. 예. 그 이 MOU를 위한 리커창 총리 방안 때 MOU를 한다 이런 것은 언제 그런 목적이 추가된 겁니까? 그럼 10월 중순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한중 간의 문화 재단 교류하자라고 한 것은 그 이전에 이미 대통령께서 시진핑 유족하고 만났을 때 조금 이야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해 9월에 비청구인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었죠. 예. 그때 그 이 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 중국 측과 무슨 그 논의가 있었나요?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논의가 있었습니까? 한중 간의 문화 교류를 하자. 그래서 제3국의 진출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 내용 정도를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뭐 양국 간에 어떤 문화재단이 관여해서 그런 걸 하자라는 논의까지 있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양국 간의 문화와 관련된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러면 10월 말경에 리커창 총리가 방한을 했죠. 예. 그러면 꼭 그 재단으로 하자는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 문화재단을 시급히 설립을 하자고 그렇게 서두른 건가요? 리커창 총리하고 그 당시에 정상회담 의제 중에 하나가 공동 문화 펀드 문화재단을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인 중국 측에도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재단이 이미 설립돼 있었습니까? 제 기억하기로는 그 비슷한 재단이 있었던 걸로 민간 차원의 무슨 재단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증인 증언할 때는 중국 측은 이 민간이 아닌 이 관주도라서 이게 예. 얘기가 잘 안 됐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민간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관이 하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단이다라는 게 나중에 좀 의심이 가고 했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그럼 증인 증언을 종합하면 리커창 총리가 온다고 해서 꼭 이러한 재단 형태의 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단체를 시급히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 스포츠 재단은 왜 설립을 서두르지 않은 겁니까? 우선은 문화 교류를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 스포츠 재단은 왜 그럼 설립이 그렇게 2달 정도 늦어졌나요? 2달, 3달 정도.
우선 리커창 총리 왔을 때 문화재단 설립이 시급했기 때문에 먼저 서둘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아니 스포츠 재단은 왜 그럼 몇 달 더 늦어졌습니까? 예,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하기보다 문화재단이 우선 급하니까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제가 예.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당초 그 문화재단 출연금 300억 얘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대통령께서 재단 설립에 대해서 지시를 하실 때 대충 한 1개 기업당 30억 정도 하면은 10개 기업이면 300억 정도 된다라고 예. 회장들과 이야기를 해서 저한테 지시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전에 하시는 건지 그 기억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어떻게 바로 이승철 부회장한테 전달하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승철 부회장한테요. 7월 말쯤 그 당시에 예.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0억 얘기 나오고 얼마 안 돼서 500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예, 예. 그 500억 증액은 증인이 지시하신 겁니까? 안 그럼 전경영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예, 그것은 정경 차원에서 한 거지만 이제 형사 재판 과정에 그건 좀 밝혀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제가 그 진술은 구체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곤란하시다. 예. 이승철 부회장은 저 증인이 지시했다고 그러고 네. 증인은 저 전경련 차원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건 뭐 형사 재판 예, 관련돼서 맞습니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증인 신문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 두 재단의 임원 명단을 예. 이 증인한테 내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정부나 이런 청와대가 주도해서 공익 재단을 만드는 경우에 그 임원들을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임원 검증은 이번의 경우는 어디를 통해서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수석실에서 한 일은 없죠. 네,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추천받은 인사들이 통상적으로 대통령께서 그 검증을 해서 주로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증을 했을 거라고는 그렇다면 추측이 되지만 확인 안 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통상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한다면은 예. 민정수석실에서도 이 재단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겠네요. 그건 제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 해봤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이제 MOU 외국과의 MOU를 체결할 때 이 MOU를 체결하려면은 뭐 기업과 기업 간의 만약에 외국과의 MOU 체결은 MOU 체결을 위한 계속적인 협상을 합니다. 어떤 문안으로 MOU를 체결할 것인지. 근데 이거는 중국하고 어떻게 뭐 MOU 체결에 관한 협상의 진정 과정이 있었습니까? MOU 아니 만일에 그 중국 총리가 와서 그때 MOU를 체결하려고 그랬으면 여러 번 서로 어떤 형태로 내용을 어떻게 해서 MOU를 할 것인지 이걸 쭉 협상을 해서 이제 하는데 그런 협상을 진행을 한 일이 있었냐고 계속 여쭤보는.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하고 있었습니까? 그 협상은 우리의 경우에 문체부 혹은 외교부하고 해당 중국의 해당 부처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MOU 체결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논의했던 걸로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했다는 것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자료를 보거나 그런 일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뭐 어떤 사항 있습니까? 어디 증인 신문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예. 그럼 간단하게 예. 하시죠. 증인 생각보다 건강이 괜찮아서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문화융성 사업하고 창조경제 사업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주요 정책이었죠. 예. 그리고 이런 주요 정책은 모든 정부가 국가 재정 사업으로 하는 것이 통상의 예의죠. 예. 그런데 이 경우에 문화융성 사업을 정권 초부터 주요 정책으로 삼았으면은 정부 재정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창조 경제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기본 인프라를 깔고 민간이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문화융성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인프라를 깔고 나머지 부분은 다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게 그런데 바람직하다라고 그 물론 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770억이거든요. 그죠? 미래학 K스포츠 재단이 우리 국가에서 400조 원이에요. 그죠? 예. 그럼 770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 기업에게 부담시키는 것보다 정부 재정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떳떳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년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속성이 있게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은 정부 재정 사업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안 해보셨습니까? 네, 이 박근혜 정부가 문화 예산을 어느 정부보다 많이 편성하고 추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관 주도의 문화 형성보다 민간 주도의 문화 형성도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으면은 정권 초부터 이 아이디어를 실행을 했어야지 왜 정권이 출범한 지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이것을 실행하려고 생각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두 번째, 대통령께서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신문기사나 책을 보시고 경제수석실에 이러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도와줄 방법이 있느냐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KD코퍼레이션의 플레이그라운드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셨다고 증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KD코퍼레이션이 들어가면은 기존에 납품하던 업체가 배제가 되고 또 플레이그라운드가 채택이 되면은 기존에 이 광고 사업을 하던 다른 중소기업체가 배제된다는 판단은 안 해보셨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추천하고 할 때 무리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긴 물론 합니다. 무리할 예. 필요 없다라는 건 의례적인 말씀이시고 예. 만약 이것이 채택이 되면 또 다른 기업이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불이익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 기업 입장을 고려하셨다면은 이런 그 대통령이 아무리 그 지시사항이라 하지만은 이런 부탁을 선뜻 하기가 어려웠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출발이 상당히 유능하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인데 기회를 못 잡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미처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광고회사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도 안 해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속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플레이그라운드는 제가 직접 이렇게 지시하고 뭐 추천하고 이런 게 없어서 저는 그 판단은 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증인 이 미르 문화재단 관련해서 본격적인 이제 재단 설립이 얘기가 되고 한 게 7월이고 10월달에 급박하게 그 재단 설립 과정이 돌아갔다 이렇게 정언을 하셨는데 혹시 증인이 있는 그 경제수석실이 아닌 교문수석실에서 2015년 1, 2월경에 이 문화 관련 재단의 어떤 형태나 설립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그런 회의들이 있었던 거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전 모릅니다. 예. 그 방기선 비서관의 진술에 의하면은 2015년 초경부터 이 문화재단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 건지 기금을 어떤 식으로 조성할 건지에 대해서 그 비서실 내에서 그 회의를 했다 그러는데 물론 경제수석실과는 그 다른 그 교문수석 소속입니까? 방기선? 아니요, 방기선은 경제수석실 저 밑에 있던 선임 행정관이었습니다. 그 방기성 진술이 그래요. 그 교문 쪽하고 그 문체 쪽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문화재단의 어떤 성격이나 설립 방향에 대해서 2015년 초경부터 비서실 내에서 회의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는 바는 없습니까? 그거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재단이 먼저 설립이 되고 그 이후에 K스포츠 그 설립이 이제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2015년 9월 초에 중국을 방문하죠. 전성절 기념 행사에. 그 피청구인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 중국 정상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양국의 문화교류를 위해서 문화펀드 2천억 원 상당의 문화펀드를 조성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진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아까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 예, 그 기억합니다. 예. 그 알고 있죠. 예, 예. 그다음 세 번째 묻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청구인 쪽에서 그 물으신 내용인데 KD 코퍼레이션 관련해서는 지금 그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가 한국 업체는 없었고 전부 외국 업체였죠.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 관련한 그 민원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문제되고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은 또 배제된다고 볼 수 있는 그 업체가 그 당의 대기업의 관련 회사이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건 저는 그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하시죠. 질문과 관련돼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그 방기선 행정관 얘기 지금 물으신 건가요? 아까 처음에 뭐 교문수석실에서 재단 관련돼서 논의가 있었다. 예,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2015년도 1, 2월 달에 이 문화 관련한 그 비서관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회의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름이 방기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기선 행정관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기선 교문실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 예. 오히려 그 방기선 행정관 얘기에 따르면 예, 예. 2015년 초에 4, 5월 달로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 15년 초에 오히려 증인이 예, 예. 문화체육계에 우파가 없다.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지시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게 아까 그 재판님 질문하신 거에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아서 그랬지만 방기선 행정관이 그렇게 진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께서 당시에 재단 문화재단 관련돼서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하셨을 건데 그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서 제가 그래서 그 관계는 좀 피청구인 측에서 아까 성명 말씀 나왔습니다만 성명 관련돼서 좀 증인을 하지 마시고 그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재단 설립 관련돼서도 자료를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록에서 본 건 예, 근데 그 조금 착각하신 것 같아서. 예. 예. 우리 증인께서 이 건강도 안 좋으신데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정범 증인에 대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서면 보고는 각 수업실별로 공식적으로 서면 보고하는 양식이 있고 항상 그렇게 합니다. 예. 그 서면 보고라는 것은 그 전산으로 등록을 해서 예, 그 등록된 것을 부속실에서 출력해서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까? 예, 대략적으로 각 수석실별로 부속실로 메일로 이렇게 올리면은 대통령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루트 말고 별도로 서류를 말하자면 경제수석실이나 정책수석실에서 부속실을 거치지 않고 별도로 출력해서 따로 보고 드리는 경우도 있나요? 서면 보고를? 아까 제 말씀드린 정책 지시사항 이행 보고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이제 올려드리고 그런 경우는 그거는 정식 서면 보고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건 아무래도 직접 대면 보고하실 때 이렇게 드리는 예, 그런 그럴 경우가 되겠죠? 있고 따로 이렇게 친전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기록물로 남는 정식 보고는 다 예, 예.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예, 맞습니다. 등록해서 예, 보고하는 예, 그런 게 되겠네요. 예. 저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예, 증인이 아까 증언하실 때 피청구인으로부터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에 임원이 될 명단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고 이거를 이제 알려주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셨죠. 예, 예. 그런데 그 명단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받으신 걸로 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만약에 전경련에서 임원 그 명단을 작성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증인이 채널이었기 때문에 전경련하고 증인을 통해서 보고가 됐겠죠. 예, 예.
예, 그러고 아까 자료에 보면은 전경련에서 작성한 한류문화재단 설립 추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 청와대나 이쪽에서는 이런 계획서가 없었는데 그 전경련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거기에 보면은 이사진에는 9개 그룹이 참여하고 예, 예. 또 설립 준비를 구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전경련에서는 이런 의사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미리 앞서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나갔기 때문에 이걸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정경련이 만든 그 문건은 아마 재단 설립을 서둘자라고 했던 10월 20일 그래도 여하튼 이후에 그때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예. 전경련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졌는데 예, 예. 이미 이제 청와대에서 이걸 막 주도적으로 7월부터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주도적으로 임원도 임명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들의 그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되는 겁니까? 서로 논의하는 과정의 한 문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그 이사진 아까 여하튼 이거는 말씀드린 반영이 안 된 건 맞는 거죠. 전경련 언론 어디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쌀로 만든 빵은 아까 언론 보고 말씀하셨다고 하셨고요. 예, 예. 또 분뇨 문제는 저희도 어디서 보도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것도 예, 아마 그거는 언론 보도 그분이 같고요. 아마 책을 책을 대통령한테 보내셨던지 아마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예. 하여튼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더는 없으시네요. 예,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저 증인께서는 이게 이제 제가 질문으로는 마지막 유효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피청구인께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하시는데 주로 하루에 한 10회 이상 통화를 하셨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예. 그 통화는 주로 뭘로 통화하셨습니까? 휴대폰으로. 예. 근데 보니까 증인이 휴대전화를 좀 여러 가지를 쓰신 것 같은데요. 주로 업무폰이 원래는 한 개인데 두 개가 됐습니다. 정책조정수석 이후에는 대통령과만 통하는 전화가 또 하나 더 있었고요. 그 전에는 업무폰 가지고 대통령하고도 계속 같이 통화를 했습니다. 경제수석 때는 이제 업무전화기로 예, 예. 하셨고 정책수석이 되셔서는 그 업무전화기가 2대가 되셔서 예, 맞습니다. 전용 전화기가 예, 있으셨다는 예, 그런 예,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그건 업무전화기니까 차명 전화기는 아니겠죠? 예, 압니다. 예. 또 차명 전화기도 쓰시지 않으셨어요? 안 썼습니다. 차명 전화기는 안 쓰셨나요? 안 썼습니다. 예. 예. 그러면 피청구인을 이렇게 대면하고 보고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까? 대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집무실에서 보고 받으실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 자주 그러니까 뭐 하루에 자주는 한 번 정도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대면하시나요? 뭐 간헐적으로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간헐적으로. 번 정도로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화로만 통화하시면 예. 피청구인께서 지금 어디 계신지를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이건 왜 묻냐면 예. 그 지금 우리 소추 사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세월호 참사 당일에 지금 그 비서실장께서는 당시 피청구인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 이렇게 발언하신 바가 있고요. 또 우리 자료 보면은 그 보고서를 보내야 되는데 어디 계신지 몰라서 본관하고 관저로 두 군데로 보냈다. 뭐 이런 기록이 나와서 그러는데 증인께서 이제 자주 이제 보고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직접 대면하지 않을 때는 피청구인이 지금 어디 계신지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주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하니까 어디 계신지는 예, 모르고 그냥 모릅니다. 돈을 예. 하시는 거군요. 그 관저에도 한번 가보셨나요? 본관 집무실 말고. 관제는 주로 대통령 1년에 뭐 생신 때 우리 비서진들 다 모이고 뭐 식사할 때나 아니면 딴 무슨 식사하는 상황이 있으면 갑니다. 그 관저에도 뭐 일하시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그건 저는 안 가봤습니다. 모릅니다. 안 가봐서 모르시고요. 예. 또 이렇게 서면복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있는 재단 이외에 기업들이 출자해서 만든 재단이 꼭 필요하고 그걸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활용해서 앞으로 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좋은 취지에서 또 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큰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예. 이런 재단 만드는 기초가 되는 어떤 설계 그런 기한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기한무는 사실 그 기본 아이디어는 오래전부터 대통령께서 계속 그 연설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문화 가치 그게 이제 산업과 같이 융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신 게 있고 해서 그게 기본 바탕이 됐고 구체적인 재단 설립 계획에 대해서는 7월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 쌓여서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정경련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냥 연설만 하셨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실행은 안 될 거고, 자 이거 재단을 만들려면 출연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이런 기본적인 어떤 기초 보고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7월 달에 대기업 회장 개별 면담을 하고 7월 말경에 정경련에 이제 그 사실을 알리고 그때부터 준비를 정경련이 이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10월 달에 리크창 총리가 방한하면서 MOU 체결을 위해서 급히 서두르는 과정에 정경련이 좀 준비가 덜 된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했지만 구체적인 안은 정경련이 만드는 걸로 그 당시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제공을 하지만 그런 예, 기초 일은 예. 전경련에서 한 것으로 예. 아셨다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근데 전경련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은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주로 증인을 포함한 청와대 측에서 이걸 시급히 만들어라. 지금 리커창 총리 올 때 MOU 체결해야 되니까 급히 만들어라. 그래서 아주 그냥 급조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증인 말씀하신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7월 말경에부터 정경련이 준비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속도에 좀 차이는 있지만 10월 달에 한중 간의 문화재단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서둘렀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기본 준비는 정부가 주도해서 하기보다 정경련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 당시에 생각했었던 건데 시간이 워낙 급해서 정부가 많이 그 당시에 회의를 주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경련이 주도가 됐으면 전경련 인사들이 이 재단도 좀 관여를 해야 될 텐데 실제로는 거의 관여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에 정경련이 참여하는 방안도 예. 그럼 우리 재판부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증인 고생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 그래도 오늘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죠? 괜찮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그 미르 재단이나 K 스포츠는 그 일단 청와대 측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만든 재단은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런 문화 융성이나 스포츠 관련돼서는 그 대기업에서도 하고 있는 재단이 많고요. 국가기관에서도 그런 하는 무슨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게 많은데 굳이 이렇게 별도의 재단을 두 개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네, 조금만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말씀 올린 대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이 두 가지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두 가지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경제는 17개 지역에 17개의 어떤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맡아서 해당 지방의 특화된 사업을 대중소기업 협업 체계를 만들고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협업해서 그야말로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벤처 붐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융성도 사실은 산업 차원에서 이 문화가 기본이 돼서 이 산업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고 또 우리의 경우는 이 한류라고 하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경제 외교를 통해서 이걸 한번 확산시켜 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셨고 그래서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단은 있지만 정부 차원의 재단이 아니고 민간이 만든 재단을 통해서 정부와 협업해서 이 경제 외교를 통해서 한번 이 기업 가치도 높이고 국가 발전을 한번 기해 보자라고 한 게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상 외교를 통해서도 하지 못했던 걸 하신 게 모든 순방 국가에 가서 그 해당 국가의 우리 한국 문화 공연을 해당 정상과 함께 보는 행사를 항상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또 중소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여러 시연회도 하고 제품 판매도 하는 기회도 가질 수가 있었고 또 많은 순방 사절단에 역대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들 가서 해당 바이어들과 1:1 상담도 하고 그게 문화가 뒷받침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공공재로서 기업이 주도가 된
문화재단을 만든다면 이 정부와 협업해서 특히 수출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게 당시에 상당히 많은 기업 회장들도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실제로 이게 잘 된다면 우리 이 기업의 발전이나 이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개별 기업이 가지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인데 출연한 기업 대표들이 가서 하면은 간섭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 문화 전문가들 위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니, 문화 전문가를 꼭 그러면 청와대에서 임명해야지 되나요? 왜 대기업 출연자들 의견은 왜 안 들으시죠? 일단 당시는 추천한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천한 걸로 그래서, 생각을 했다.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지금 주요 인사들은 대개 최서원 씨가 추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건 이번 조사 과정에 저는 알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점을 제대로 못 챙긴 걸 전 상당히 책임감 그런 느낀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중요한 정책 시행 과정인데 그 재단 인원 구성이 대개 어떤 정부 인사도 아니고 출연한 정경련 사람도 아닌 지금 최서원이라는 어떤 말하자면 개인이 추천한 사람들이 전부 그 임원들이 됐거든요. 주요 임원들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 그 명단은 여러 문화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라고 대통령이 추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모르시는군요, 그러면. 예. 그다음에 아까 중소기업 애로 해소나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지금 이제 피청구인인 대통령께서 많은 지시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근데 지금 피청구인 대리인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주로 복지재단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럼 복지재단 말고 지금 이제 청구인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예를 들면 KD 코퍼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블루케이라든지 아니면 플레이그라운드 이렇게 이런 기업체에 대해서 또 대통령께서 여기는 좀 지원해 주라라고 한 거 기억나는 기업체가 있으면 좀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쌀로 만든 빵을 그 기업체 이름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구속되기 전까지 기억을 다 했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하겠어요. 또 다른 데는 없으세요? 또 다른 데는 그건 언론 보고 아마 어디 책을 보고 하신 건데 이 분뇨를 가지고 새로 재생하는 기술을 가진 농업 관련 거기도 기술자인데, 회사 이름은 기억 못 하시고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건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 장을 만드는 업체인데 포항에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도 상당히 굉장히 우리가 어떤 새로운 독특한 장을 수출할 수 있고 이 K푸드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셔서 그 업체를 어디 전시회에 한번 참여도 시키고 한번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되게 언론을 보고 말씀하신 겁니까? 다 언론은 아니고 언론을 보고 말씀하신 거는